여기서 변수의 개념은 어떤 특정 데이터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그런데 확률 변수는 이 데이터를 담고 있는 변수가 아니고 그릇이 아니고 데이터가 없는 상태의 그릇인데 그 모집단에 어떤 데이터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빈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표현할 때 확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비어 있는데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6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1가 들어갈 확률이 있고 6이 들어갈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확률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해당 이벤트의 경우의 수를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눠준 값이 되겠고요. 만약에 두 개의 A, B 사건이 있을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그때는 하부 법칙에 의해서 두 경우의 수를 더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1 또는 2가 나올 경우의 수, 당연히 한 번 던질 때 1이 나오는 경우랑 2가 나오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동시에 일어날 때는 경우의 수를 곱해줍니다. 만약에 1, 2, 3, 4 숫자가 적힌 4장의 카드가 있을 때 이 카드를 뽑아서 두 자리의 숫자를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두 개의 카드를 뽑아야 되고, 그러면 15자리 숫자를 뽑을 경우, 그 다음에 1자리의 숫자를 뽑을 경우, 4장이니까 15자리의 숫자를 하나 뽑으면 나머지는 3장이 되고, 그 3장 중에 1자리의 숫자를 뽑아야겠죠.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보면 4 곱하기 3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법칙을 이용을 해서 가지수를 구하게 되겠죠. 자, 이 확률은 이 가지수를 가지고 전체의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나오고, 이런 확률의 특징은 모든 확률은 0보다 크게 되고, 그리고 모든 확률을 더하면 1, 그리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고 A와 B가 서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A와 B가 서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면 이제 A랑 B는 독립 사건이 되고, 보통 그 A와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이게 0이면 A와 B가 독립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유징 아래에 있는 서베이 데이터, 이 데이터를 썼는데 xtabs라는 함수는 범주형 데이터를, 전에 강의할 때 범주형 데이터는 summarized 데이터가 있고 unsummarized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베이 데이터는 unsummarized 데이터이고, 이것을 이제 그 해당되는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xtabs고요. 실제로 그 성별과 이 스모크, 이 두 개의 요인을 가지고 컨틴전스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유징 R을 읽어 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성별에 따라서 스모크에 대한 비율, 이 테이블로 만들어 주는 함수고요. 자, 여기서 한 사람을 선택할 경우에 그 사람이 남자의 확률, 그럼 당연히 이 성별
성별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성별이 마진, 그러니까 이 피메일이나 메일의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알면 되겠죠. 이 로썸스를 해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마진 테이블이라고 했었는데 마진 테이블도 같은 결과를 줘요. 네, 그러면 성별에 따라서 사람의 숫자가 나오고 여기서 썸으로 나누어주면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남자일 확률은 49%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사람이 헤비 스모커일 확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헤비 스모커일 확률은 컬럼 썸을 하면 되겠죠. 컬럼 썸으로 2번으로 하면 컬럼별로 썸이 되고,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자이거나 헤비 스모커일 확률, 남자이거나 헤비 스모커라고 했으니까 5어죠. 5어인데 이 앞에서 A 교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고 그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인 확률 그리고 헤비 스모커의 확률을 서로 더하고 여기서 남자이고 헤비 스모커일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첫 번째 값이 헤비 스모커일 확률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두 번째 값이 메일일 확률입니다.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가로를 해주면 인덱싱이 되죠. 이 두 값을 더해주고 그리고 이 중에 헤비 스모커의 메일 요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인덱싱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 로우의 첫 번째 칼럼이니까 2,1 이렇게 하시면 네, 뽑히겠죠. 요것을 네, 해서 결국 남자이거나 헤비 스모커의 확률은 51%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랜덤 베리어블의 개념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스모크라는 변수에 서베이에서 스모크라는 변수만 뽑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달러 표시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변수를 레퍼런스 할 때 쓴다라는 거는 이제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 여기에서 랜덤 확률,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라지 x라고 하면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값은 지금 네 가지 중에 하나죠. 사람은 200, 이게 지금 샘플 개수가 네, 237명인데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고 이 x에는 아직 값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값이 들어간다면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헤비나 네버나 오케이스나 레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이 있어요. 각각의 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확률을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smoke. 테이블이라는 함수는 이 빈도수를 카운팅을 해주죠.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전체 수로 나누어주면 각각의 확률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그 랜덤 베리어블 x의 확률이 됩니다. x의 확률인데 확률들이죠, 사실. 확률들이고 확률들을 우리가 분포라고 합니다. 즉 x가 네버일 확률이 있고 x가 헤비일 확률이 있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확률들을 다 구하면 이게 랜덤 베리어블 x의 분포,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네, 이제 분포 얘기를 계속 할 건데요. 그 전에 기억할 게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타입이 이산형 그리고 연속형이 있고,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포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평균, 변수가 가진 값들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죠. 역시 연속형 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분산과 분포와 평균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 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알아볼 거고요. 먼저 이산형 랜덤 베리어블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분포에 대한 얘기예요. 그 어떤 가질 수 있는 가지수 모든 값들을 나열을 한 후에 그 값들이 가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면 돼요. 네, 동전 던지기 예제를 한번 보시면 일단 동전을 한 번 던질 때 가능한 경우의 수는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률 변수를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동전을 한 번 던질 때 나오는 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확률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분포는 나오는 면이 앞면일 때의 확률 그리고 뒷면일 때의 확률을 계산해서 나열을 하면 됩니다. 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예제를 보면 만약에 주머니 안에 녹색 공이 G개만큼 있고 빨간색 공이 R개만큼 있고 전체가 N개라고 할 때 먼저 X를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를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 뽑을 때 빨간 공의 개수가 X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랜덤 베리어블을. 그러면 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의 수가 빨간 공을 두 번 뽑을 수도 있고 한 번 뽑을 수도 있고 한 번도 못 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0, 1, 2가 되고 이 가능한 경우들의 확률들을 구하면 그 확률들이 이제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나도 못 뽑을 경우에는 다 그린이 나오는 경우겠죠. 그래서 그린이 두 번 다 계속해서 나오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곱해주고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한 번은 레드가 나오고 한 번은 그린, 또는 그린이 나오고 레드가 나오는 이 두 가지 경우의 확률들을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 다 레드일 경우는 레드를 뽑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곱해주면 되고요. 그런데 이 분포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 나열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해서 이 분포의 어떤 패턴을 보고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게 이 PMF라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데요.
동전 던지기 예제를 보면은 2분의 1이죠. x가 0이나 1일 때. 근데 사실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거의 이제 이 경우밖에 없긴 한데, 앞면 아니면 뒷면일 경우에 2분의 1, 그리고 그 외의 경우는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으니까 0. 이렇게 어떤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스몰 f의 랜덤 베리어블 x, 그리고 가로 안에는 어떤 특정 값, 가질 수 있는 값, 가능한 값. 그래서 이 fx, 스몰 fx를 우리가 PMF,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 뒤에 가면 이제 PDF, 그러니까 연속형일 때는 PDF라고 해서 동일한 기호를 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확률 변수도 변수니까 그 어떤 값들을 가질 수 있고, 그 값들의 대표값인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변수와는 그 정의가 다른데요. 모평균을 뮤로 나타냈을 때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 모평균과 같습니다. 기호로 보면 이 뮤는 e of x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기대값의 정의 자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곱하기 그 사건에 일어날 확률을 이 곱한 걸 모두 다 나눠주는, 합해주는 겁니다. 여기 제가 기호로 쓰진 않았지만 이산형일 경우에는 모든 값이죠. 말하자면 그 모집단에 모든 값이 들어갈 수 있고, 따라서 이 개념적으로 랜덤 베리어블 x의 expectation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는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잘 보시면 가중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모든 x의 값들에 대해서,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각 경우에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의 합이니까 가중평균으로 볼 수 있고요. 이 확률이 가중치가 됩니다. 이러한 기대값은 이제 가산성과 동차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어떤 랜덤 베리어블 두 개를 더한 값의 기대값은 각각의 기대값을 더한 것과 같고요. 그리고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어떤 상수를 곱한 값의 기대값은 랜덤 베리어블의 기대값의 상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특징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정의 증명들을 하고 있고요. 예제를 보시면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값, 일단 이런 그 개념들을 먼저 쭉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확률 변수가 뭐냐라는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서 확률 변수는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주사위의 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 확률 변수의 분포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능한 경우의 수들, 가능한 경우의 수가 1부터 6까지죠. 주사위니까 그 가능한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평한 주사위의 경우는 다 6분의 1이 되겠고, 이제 기대값, 이게 이제 분포가 되고, 분포를 알면 우리가 기대값을 계산을 할 수 있죠. 분포 확률과 이 경우의 수. 그래서 이 기대값은 그 전에 먼저 일단 그 PMF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PMF는 6분의 1, x가 1, 2, 3, 4, 5, 6일 때 그 외에는 0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기대값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평균이
이 랜덤 베리어블 x의 기대값이 되고, 이 기대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경우의 수의 가중치 확률을 곱한 걸 합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대표값 중에 이제 분산도 구할 수 있겠죠. 이 모 분산이죠. 엄밀히 따지면 모 분산, 모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했을 때 모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고, 이 시그마 제곱은 분산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이에요. 그래서 편차, 어떤 랜덤 베리어블 x랑 그 모평균이랑의 차이를 제곱한 거의 기대값, 요게 분산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랜덤 베리어블 x 제곱의 기대값 빼기 기대값의 제곱이에요. 이 얘기는 어떤 우리가 기대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분포를 알면. 즉 분포를 알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 x의 분포를 알면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기대값, 즉 이제 모평균과 모분산 두 가지 그 대표값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포를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분포는 이제 지금까지 많은 통계학자들이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분포들을 연구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분포들이 있고, 그 분포들만 알면 이제 우리가 관측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데이터를 관측하지 않았더라도 분포만 어떤 가정을 하게 되면 모평균과 모분산을 어느 정도는 형태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계속 통계를 배우시면서 개념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예제를 보시면 R을 빨간 공의 개수, G를 녹색 공의 개수라고 하고, N을 빨간 공과 녹색 공의 개수를 총 합한 공의 개수일 때 X, 이제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반복을 허용해서 두 번의 공을 뽑을 때 빨간 공의 개수, 이 X라는 정의 하에서 X의 분포를 구하는 방법은, 빨간 공은 하나도 안 나오거나 하나 나오거나 두 개 나올 수가 있겠죠. 반복을 허용해서 두 번을 뽑으니까. 그래서 하나도 안 나올 때는 모두 그린을 뽑을 때가 되겠고, 한 번만 나올 때는 그린을 먼저 뽑거나 레드를 뽑고, 레드를 먼저 뽑거나 그린을 뽑는 때의 확률을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개 다 나올 때는 빨간 공을 두 개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 곱해주면 됩니다. 두 확률을. 네, 이렇게 분포를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분포를 알면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할 수 있겠죠. 기대값은 경우의 수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한 거죠.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빨간 공을 뽑을 확률 곱하기 2, 이게 이 x의 기대값이 되고요. 분산의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제곱의 기대값 빼기 기대값의 제곱이었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일단 제곱의 기대값의 경우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경우의 수만 제곱이 돼요. 경우의 수는 제곱이 되는데 각각의 경우의 수의 확률은 그대로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이 앞부분만 제곱이 돼서 결국은 이 부분만 4가 됩니다. 그래서 제곱의 기대값은 이거랑 똑같고 앞부분만 4가 되는
상황이고, 기대값의 제곱은 이걸 제곱하면 되겠죠. 계산을 하면 2 곱하기 그린을 뽑을 확률 곱하기 레드를 뽑을 확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그 패턴은 우리가 반복을 허용해서 2번의 공을 뽑을 때 이런 패턴입니다. 3번의 공을 뽑을 때도 똑같이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비슷한 패턴이 나와요. 이건 이제 뒤에 이제 과제로 내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Continuous Random Variable입니다. 그 연속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거의 개념이 이산형과 똑같습니다. 같은데 한 가지 여러분이 그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산형의 경우는 특정 포인트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연속형은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특정 포인트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연속형은. 그래서 구간을 지정을 해놓고 이 구간에 들어갈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을 정의를 해서 씁니다. 이 부분만 좀 다르고 거의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large f라는 함수가 쓰여요. 이게 large f는 누적 확률 변수입니다. 개념 자체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이 large f는 작은 확률, 특정 값보다 작은 경우의 확률이고, 이 small f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PMF였죠. 밀도 함수. 네, 여기 랜덤 베리어블 x를 생략하고도 쓰는데, 이 small f는 PDF예요. 여기서는 이 개념도 이 밑에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gg플롯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는 예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통계 이야기는 잠깐만 접어두시고, 여기서는 코드를 이해하는 걸 먼저 좀 목적으로 해볼게요. 그래피컬 그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먼저 이해하는 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히스토그램과 같은 그 density 플롯을 그려보는 것을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타이디버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가능하면 타이디버스 패키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gg플롯을 이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준 함수는 지금 PDF인데 아직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어떤 그 정규분포와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함수다. 그 함수를 미리 정해놓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에 들어갈 값들, x값들 -5에서 5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주고, y값은 이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x값을 넣어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함수 자체는 그 PDF, 즉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이고, 정규분포는 평균하고 분산이 있죠.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을 0하고 1로 설정한 상태에서 이 x값들을 넣어서 y값을 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안 쓰지만 뒤에 가서 쓸 거고요. 일단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x값을
값에 해당하는 y값들이 찍히면서 평균 0이고 분산이 1인 그 density 플롯이 그려지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특정 구간에 색칠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폴리곤이라는 그 기본 함수, 그러니까 기본 R에서 제공한 함수, 플랫도 그렇고 폴리곤도 그렇고 기본 R에서 제공한 함수인데, 이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범위는 뭐 0부터 1까지 x 값은, 그리고 y 값은 이거죠. 해당하는 x 값들의 y 값들, 이 값은 앞에 함수를 써서 우리가 구했었죠. 자, 그럼 이제 선으로 그려놓고 실제로 폴리곤으로 이 구간들이 색이 칠해지는지 한번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칠해지진 않았지만 x가 0부터 1까지 그리고 y가 이 pdf 상에 있는 값들 칠해지긴 칠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만큼이 칠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작하는 점 자체는 2점이 돼야 돼요. 그리고 끝나는 점은 2점이 돼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myx, myy에 점들을 추가를 해줍니다. 똑같이 만들 때 폴리곤을 그릴 때는 제일 시작점이 x가 0 여기죠. y도 0 여기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x가 1 y가 0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색칠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칠해지는데, 이런 기능을 gg플롯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gg플롯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앞에 제가 Z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었죠. 여기다 Z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ggplot 함수를 쓰고 데이터를 먼저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AES라는 매핑을 함수를 써줘요. X축은 X값을 그릴 거고 Y축은 Y값을 그릴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첫 번째 레이어는 데이터를 지정하고 매핑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부터는 뭐 자유롭게 써도 되는데, 일단 뭘 그릴지를 지정을 안 했죠. 그래서 지원 펑션으로 라인을 그리겠다 라고 지정을 해주면 라인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지움 에어리아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쓰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해당되는 구간을 칠해주는데 앞에서랑은 좀 다르게 우리가 일일이 그 구간을 다 지정을 해줄 필요가 없고 x 구간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이 geom area라는 함수가 그렇게 사용이 되게 돼 있는데,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필터 함수 배웠죠. 이 geom area라는 것도 도움말을 보시면 데이터랑 매핑이 필요합니다. 근데 따로 지정을 안 해주면 이 앞에서 지정한 데이터랑 매핑을 쓰겠죠. 그런데 geom area를 다 칠할 게 아니고 구간이 있으니까 데이터를 한번 조건으로 필터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필터란 함수는 dplyr 함수죠. 그래서 데이터를 z에서 필터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구간 이렇게만 해주고 fill이라고 해서 이제 매핑을 해주면 옵션을 넣어주면 여기서는 옵션을 넣어주면 똑같이 ggplot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간결하고 쉽죠. 그리고 더 직관적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해야 될 부분은 이 PDF랑 PMF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을 그릴 건데,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어요. ggplot을 일단 지워놓고 시작을 해보면 ggplot에 어떤 값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p라는 값에 그려지지 않고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된 상태에서 P를 출력을 해보면 그때 그려져요. 네, 이런 식으로 P에다가 어떤 레이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 annotate라는 함수를 써서 이 텍스트를 붙여뒀고요. x, y 좌표를 지정해주고 라벨을 지정해줬죠. 이제 화살표랑 조금 더 annotation을 추가를 한 거고, 이것을 한 번에 다른 옵션들까지 다 추가를 해서 그려보면 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즉,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지움 라인을 바로 밑에다 썼었는데 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움 라인을 위에다 쓰면은 라인이 그려진 다음에 색칠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인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움 라인을 제일 나중에 그린 거고, 여러분이 한번 바꿔서 해보시면 되고, 썼던 함수들은 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세그먼트만 안 드렸는데, 세그먼트는 이 화살표를 그리는 거예요. annotate 써서 잘 보시면, 코드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다 붙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theme 정도만 간단하게 이제 하얀 바탕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안 그려지는데, 네, 그려졌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라지 F 함수 같은 경우에는 CMF였죠. 그러니까 CDF, 누적 확률 분포입니다. 그리고 누적 확률 분포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예요. A라는 점에서부터 먼저 이제 스몰 f PDF를 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라인의 각각 y 값들은 밀도입니다. 확률이 아니고 밀도예요. 확률은 아래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 PDF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한 경우, 이산형 그리고 컨티뉴어스일 경우에는 적분이 되겠죠. 이 면적.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한 경우는 1이죠. 확률. 앞에서 봤듯이. 그래서 이 면적 자체가 이제 넓이가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누적 확률 분포 F는 이 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A보다 작은 경우, 요 녹색 부분이 되겠죠. 이 녹색 부분의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 라지 F랑 스몰 F는 이제 적분, 미분 관계이고요. 그럼 이 구간은 어떻게 나타내냐? B부터 시작해서 A까지죠. 그래서 FB, 라지 FB에서 스몰 FA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의 면적이 확률이 되는데 어떤 확률이냐? 요거죠. P,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확률.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이제 해당되는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게 처음에는 잘 좀 개념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앞에서 디스크리트한 경우도 확률, 분포를 구하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었죠. 여기서도 확률을 구하는 건데, 확률은 똑같이 fx로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개념이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랑 다르니까 PDF라는 거를 시작을 해서 PDF의 적분으로 확률을 구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DF입니다. PDF fx, 여기 이제 랜덤 베리어블 x가 생략이 됐는데, fx는 확률 변수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로서 PD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A랑 B 구간에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을 확률은 이 fx를 적분을 해서 이 두 AB 구간을 적분을 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PDF도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분하면 1이죠. 모든 구간에서 이거 확률이니까. 그리고 정규분포 함수가 이제 얘로 이런 PDF를 가져요. 이런 PDF를 가진다는 게 정규분포가 이런 모양인데 PDF가 fx였죠. 이 fx 값, fx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함수 fx 이게 잘 보시면 그 식을 구현을 한 겁니다. 이 식을 구현을 한 게 이 식이에요. 그래서 x값들에 대해서 y값을 구하니까 이렇게 선분이 그려진 거죠. 다시 fx는 이 PDF를 특정 구간을 적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간이 어떤 x보다 작은 구간의 면적이죠. 그리고 small fx는 이 cumulative density 펑션을 미분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산형의 경우랑 거의 같은데요. 크게 다른 점이 연속형은 특정 구간에 대해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한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AB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 이산형과 같이 이 모평균이 랜덤 베리어블 x의 기대값과 같고 이 값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특정 구간의 기대값 곱하기 fx dx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fx dx가 이산형의 경우에 확률과 같은 값을 가집니다. 이 fx가 pdf였죠. y값. 그리고 dx의 경우는 이제 x의 변화량. 네, x의 변화량이니까 그 바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밑면 곱하기 높이가 돼서 이 면적이 됩니다. 면적은 확률이라고 했고, 그래서 가중치 역할을 합니다. 연속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x의 기대값을 구하시면 되고, 분산은 앞에서 이산형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x의 제곱의 기대값 빼기 x의 기대값의 제곱 똑같은 식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랜덤 베리어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이산형과 연속형. 이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과 분포를 배웠고, 그리고 그 분포를 이용을 해서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이 기대값과 분산이 이제 모분산과 모평균이 되는 건데, 분포를 알아야겠죠. 분포를 아는 게 중요하고, 결국은 그 분포는 파퓰레이션에서 뽑은 그 샘플들, 표본들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샘플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파퓰레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퓰레이션의 모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파퓰레이션의 분포를 정확히 반영하는 표본을 뽑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집단의 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표본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방법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진 게 임의의 샘플을 복원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랜덤 샘플링 with replacement라고 해서, 만약에 주머니에서 뭔가 공을 뽑는 경우에 공을 한번 뽑고 그 공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과정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이제 이 반에서 비복원도 있을 수 있겠죠. without replacement. 이 경우는 공을 뽑고 다시 넣지 않고 두 번째 공을 또 뽑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면 모집단의 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표본을 뽑을 것인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표본을 뽑을 때마다 모집단의 분포가 바뀌면 안 되겠죠. 뭐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본을 뽑고 나서 두 번째 표본을 뽑을 때 첫 번째를 뭘 뽑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뽑는 샘플의 어떤 확률이 바뀌면 안 되겠죠. 즉, 첫 번째 샘플링과 두 번째 샘플링이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제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라고 해서 IID로 부르는데, IID라고 불리우는 샘플이 표본들이 랜덤 샘플 with replacement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IID 샘플이 랜덤 샘플 with replacement다. 이제 이에 반해서 비복원 추출의 경우는 IID가 아니게 되겠죠. 그런데 모집단의 크기가 엄청나게 클 때, 만약에 대한민국의 어떤 고등학생의 키라고 하면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이 한 사람을 뽑고 두 번째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을 다시 넣고 뽑진 않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모집단의 크기가 크고 표본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비복원 추출로 뽑으나 복원 추출로 뽑으나 비슷합니다. 현실적으로 또 비복원, 그러니까 다시 그 학생을 넣고 뽑는 것 자체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동전 던지기를 예를 들어보면 XI를 i번째 던지는 동전의 앞 또는 뒷면이라고 하면 이 첫 번째 던졌을 때 앞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 두 번째 던졌을 때의 확률, 세 번째 던졌을 때의 확률, 이게 다 다르지 않죠. 다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동전이 나왔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죠. 이런 경우가 IID입니다. 주머니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요. 공을 뺏어보고 다시 넣고 또 보고 하는 경우도 거의 IID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공을 꺼내고 나서 넣지 않으면 IID가 아니겠죠. 예제를 한번 보면서 비복원 추출과 복원 추출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빨간 공과 2개의 녹색 공이 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경우에 확률 변수 xi를 i번째 뽑은 공은 색이라고 합니다. 이때 x1의 확률 분포, x2의 확률 분포를 구하는 예제인데요. 먼저 x1의 확률 분포를 구하려면 그 경우의 수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면 그게 분포가 되는데, 경우의 수는 빨간 공을 뽑거나 녹색 공을 뽑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고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하면 5분의 3과 5분의 2가 되겠죠. 더하면 1이죠. 네, 이게 이제 x1의 확률 분포입니다. 그럼 x2는 어떻게 될까요? x2의 경우도 두 번째 공을 뽑을 때 빨간 공 아니면 녹색 공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도 두 가지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확률이, 두 경우의 확률이 어떻게 되냐,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그냥 똑같죠. 다섯 개의 공 중에 빨간 공 3개, 그러니까 5분의 3, 녹색 공 2개, 5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공을 뽑을 때 그 레드가 나오고 두 번째 공을 뽑을 때 그 레드가 나오는 경우랑 첫 번째 공은 그린이 나오고 두 번째는 레드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 경우를 더해주면 확률이 나오는데, 이걸 더하면 5분의 3이 나와요. 결국 복원 추출의 경우는 밑의 경우도 이제 5분의 2가 나오겠죠. 복원 추출의 경우는 첫 번째 샘플링이나 두 번째 샘플링이나 서로 확률이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샘플링을 했다고 해서 두 번째의 샘플 확률이 변하지 않죠. 그에 반해서 반복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처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x1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앞에서와 같은데, 이제 x2에 대해서 보면 그 두 번째 공이 레드일 경우의 확률 또는 그린일 경우의 확률,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긴 하죠. 하지만 그 확률들이 두 번째 공이 레드일 경우에는 첫 번째 레드를 뽑고 두 번째 레드를 뽑거나 첫 번째 그린을 뽑고 두 번째 레드를 뽑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레드를 뽑고 나서는 전체 공의 개수도 줄어들고 레드 공의 개수도 줄어들죠. 그래서 앞에서 복원 추출과 다른 확률을 가지게 돼요. 그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서 보면은 이제 앞에 레드를 뽑느냐 그린을 뽑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죠. 뒤에 거 확률이. 이런 경우는 IID가 아니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기대값이나 분산식이 있습니다. 분포가 또 다르죠. 그런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IID, 그러니까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방법이 있는데, 샘플이 엄청 클 때는 모집단의 크기가 크고 포본의 크기가 작을 때는 비슷하더라.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복원 추출이다 라는 정도까지 여러분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서는 이제 샘플이라는 함수로 이미 여러분이 몇 번 써보셨을 것 같은데, 이 0부터 1까지 샘플 사이즈를 10으로 하면 0이랑 1만 가지고 10번을 뽑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0이랑 1 두 개밖에 없는데, 비복원으로 하면 그 에러가 뜰 겁니다. 아마 리플레이스먼트를 false로 하면 에러가 뜰 거예요. 사이즈를 하나만 하면 에러가 뜨지 않는데, 그래서 리플레이스를 true로 해놓고, 그러니까 복원 추출로 하고 샘플 10개를 하면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의 문제만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주사위를 한번 굴릴 때 그 확률 변수 x를 나오는 주사위의 값이라고 하면 그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기대값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확률 변수는 여기서 이제 정의가 됐고, 경우의 수 그리고 기대값의 공식이 있죠. 그것으로 기대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시뮬레이션 코드는 샘플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기대값이 나오는 값과 유사하게 나오는지, 이 코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한 줄이면 되죠. 샘플하고 1부터 6까지, 그리고 사이즈를 적당히 1000번이나 10,000번 정도 해서 리플레이스먼트 true를 해놓고, 그리고 이 샘플링 된 값들의 평균을 구하면 이 기대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다른 코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샘플링을 하나를 할 때랑 1000개를 할 때 평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n이 1000개, 그리고 1000개의 평균을 저장할 공간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포문을 돌면서 i가 1부터 n까지 변하겠죠. 1부터 1000까지 변하겠죠. 샘플링 처음에는 한 개만 하고 두 번째는 2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 후에 그 바 x라는 그 평균 값들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는지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근데 코드는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문제가 이 포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replicate나 sapply로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바 x를 100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앞에서 했던 이 문제와 거의 비슷한데요. 주머니에 R개의 빨간 공과 G개의 녹색 공이 있고, 두 개를 합해서 N개의 공이 있는 겁니다. 이 반복을 허용해서 3번의 공을 뽑을 때, 반복을 허용하는 거죠. 3번의 공을 뽑을 때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랑은 좀 다른 게, 여기는 빨간 공의 개수가 아니고 공의 색이었죠. 랜덤 베리어블 x가 빨간 공의 그럼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요거랑 같은 개념이네요. 여기서는 빨간 공의 개수 똑같이 랜덤 베리어블 x가 빨간 공의 개수인데 2번을 뽑는 거였죠. 네, 여기서 하나가 더 늘어나서 3번을 뽑는 것까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분포하고 x에 분포하고 기대값 그리고 분산을 구해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딱 떨어지는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기호로 나올 거고요, 앞에처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 적어서 주셔도 되고, 종이에 적은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